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일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이 수도, 이 수도에 대한 문제, 이 도쿄입니다. 도쿄인데, 일본의 수도 이름을 왜 도쿄로 했을까? 글쎄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수도의 의미를 이 시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이 동경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력 동자에 서울 경자, 뭔가 이렇게 그 느낌이 우리하고 뭐 이렇게 흐르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쿄, 왜 도쿄라고 했을까? 그것을 이제 이 시간 설명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말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하고요. 왜 그러냐, 그런 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한다면 적어도 일본의 수도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과 우리가 뭐라 그럴까, 형제의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일본이 뭐라 그럴까, 우리를 향해서 좀 이렇게 적의적인 이런 어떤 태도를 많이 취해 왔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일본의 이런 이제 좀 뭐랄까 나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아마 일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좀 역사에 대한 이제 상고사 내지는 하여튼 오랜 역사, 그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면서 뭡니까, 그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의 이제 동부 대륙을 점령하고, 뭐 필리핀까지 점령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그 뭐랄까 의미는,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일본에 있는 어쨌든 상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양심과 비양심이 섞여 있는데, 양심이 뭐냐면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잠깐 지도를 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만이 있고 이래 있잖아요. 여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남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주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중국의 태행산맥인가 있고 해서 이쪽 이 동부 이 지역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동이의 땅이에요. 동이의 땅인데, 이 동이 땅에 누가 살았느냐? 고구려. 본래는 고구리입니다. 고구리가 있고, 뭐 이제 여기 예가 있고, 여기 한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 가라가 있고, 그 밑에 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왜. 근데 이런 모든 고구리, 뭐 예, 뭐 한, 가라, 가야, 이후에 이게 다 동이족이거든요. 이게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인데, 역사의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여기가 이 대만 지역이 외의 땅입니다. 외의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의 땅이죠. 일본의 땅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1500년 전, AD 1500년 이때 갑자기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쪽의 일본의 이 일본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 일본이. 일본이 이제 이걸 동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본.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표기에 의하면 이걸 동일본이라고 하고 본래 일본은 대만 땅이 일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들도 일본에 있는 지식인 중에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이의 땅 속에 있는 이제 이 자신들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 위치, 이게 이제 동이의 땅이거든요. 이쪽 이렇게 고구리 땅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서 2차 대전을 진행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결국 이제 뭐 베이징을 점령하고 등등 해서 이렇게 갖고 남쪽으로 이쪽 필리핀까지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과거에 우리 동해족의 역사가 이 영역을 다 이렇게 뭐랄까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그냥 했더니 동일본이 그렇게 이제 2차 대전 시에 이렇게 우리나라, 만주, 중국 이렇게 필리핀까지 세계 대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그건 양심이다. 근데 비양심은 뭐냐? 우리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 다 이게 같은 결의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결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본의 국립 내지는 왕립 무슨 도서관 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우리에 관련된 역사를 많이 그 고서적들을 그들이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없애지를 못할 거든. 없애지를 못하죠. 그게 역사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 한국한테는 이제 개방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역사 다 역사서들이 수만 권이 있었을 텐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거 어디로 갔겠어요? 일본과 중국 쪽으로 스며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다 현자가 넘어갔어요. 현자. 뭐 왕족이 넘어가고 하여튼 귀족이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도쿄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았겠죠. 살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건너온 어떤 귀족, 뭐 지혜자, 또 왕족 이런 사람들의 그 이제 뭐 설파라면 설파고 설교라면 설교고 해서 듣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어떤 그 사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 입에서 오르내린 게 도쿄입니다. 도쿄. 근데 도쿄가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실단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단모거든요. 디오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오케야. 요렇게 파자를 우선 해보면 디오인데 디오를 또 요렇게 또 파자를 합니다. 요 디는 뭐냐면요, 밝다, 뭐 화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쓰거든요. 불을 지펴라 그러잖아요. 우린 불을 지펴라 그러지만 사실은 디피가 맞는 거예요. 불을 디피라 그러거든요. 디라는 게 그게 이거거든요. 밝다, 화나게 하다, 불타오르다, 오르다. 이게 디요. 그 다음에 오가 있잖아요. 이 오는 뭐냐면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자, 집중. 그러면 디오는 뭡니까? 디오는 광명에 밝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밝음의 집중이 뭡니까? 광명에
어떤 뭐 철학, 광명 철학에 집중한다. 그게 디오예요, 디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디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뭘로 그게 표기가 된 거냐면요. 조선 하잖아요. 조선. 우리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조가 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일본의 이제 현자들이 건너가면서 디오 이렇게 한 거예요. 디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깨야를 설명하면 되는데 깨야가 뭐냐면요. 깨워라 그러죠. 깨워라. 깨워. 깨워라 할 때 깨워가 뭐냐면 깨야입니다. 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하죠. 깨어 좀 있어라. 깨어 있어. 그러죠. 이 깨어. 이 깨야가 깨어입니다. 그럼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말해요. 상태.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디오깨야. 도쿄인데 도쿄는 뭔 뜻이냐면요. 광명의 지혜를 깨달은, 그러니까 광명의 지혜를 깨달았다. 그 말이 여러분 디오깨야예요. 도깨야. 예. 그건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하여튼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디오교는 우리 실다모의 디오깨야고 디오깨야를 파자에서 설명한 결과는 지혜광명. 이게 제일 좋겠다. 지혜광명을 깨달은 사람. 지혜광명을 깨닫는 사람, 지혜광명을 깨닫다. 하여튼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지혜광명을 깨닫다. 그게 디오깨야, 디오깨야. 그래서 그 말이 디오깨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식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티오쿄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본래는 디오깨야, 디오깨야.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들이 일본어로 건너가서 수없이 그냥 뭐 저도 지금 이 방송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자들, 지혜자들이 넘어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디오깨야, 디오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는 이 디오깨가 그냥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위 도쿄에 남아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다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수도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도쿄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뜻을 일본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혹여라도 일본 가시면 도쿄에 대한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면, 그래서 이 수도의 이름에 우리의 뜻을 담아 두었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형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많이 만들어낸 일본이지만 그들을 이렇게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본과 함께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선조하고 그쪽 선조하고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 국가로서 나아갈 지혜가 일본의 수도의 이름 도쿄에 새겨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쿄는 결국 지혜를 깨달았다 혹은 지혜를 깨닫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경이라는 뜻이죠. 동경. 동경.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정리하면 concentrate on meditate 이런 의미와 그 다음에 to light shine forth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영어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oday I explained Tokyo, the capital of Japan.
If the name, the capital, is translated into sit-down words, it means that one achieved enlightenment by focusing on wisdom. Therefore, our country's wise men traveled to Japan and spread their wisdom, which was left in the name of the capital. Through this linguistic understanding, it is proven that Japan has roots from our compatriots. Here is why Korea and Japan must go together. Thank you.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의 수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인데 그 도쿄는 실담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실담으로 풀어보니까 그 의미는 지혜 광명을 깨닫다라는 뜻이 도쿄 속에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일본 쪽으로 건너간 그 지혜로운 지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도쿄 이름 속에 이렇게 실담모에 있는 디오케야가 오늘날 도쿄로 변화가 되어서 일본의 수도가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